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어제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 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은 조금 전 1시 베이징을 출발해 미국 뉴욕으로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뉴욕에 도착한 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미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최종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순 대외 채권이 19분기 연속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말 국제투자 대조표에 따르면 순 대외 채권은 전분기 말 대비 42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19분기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는 건데요. 순 대외 채권은 우리나라가 해외에 빌려준 돈에서 해외에 갚아야 할 돈을 뺀 수치로 대외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대외 채권이 대외 채무보다 많다는 것은 위기 시 해외에 갚을 돈보다 받을 돈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 주요 과제인 경제민주화 정책을 총괄하게 됐습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정위 산하에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TF는 기업 집단국 총괄서기관을 팀장으로 사무관 2명이 배치돼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올 1분기 가계예금 증가액이 6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가 은행에 맡긴 예금 잔액이 614조 3천여억 원으로 석 달 사이 14조 2천여억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 가계 예금의 전기 대비 증가폭은 2011년 4분기 이후 최대입니다. 한국은행은 실질금리가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음에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가계가 은행의 돈을 임시로 맡겨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덕입니다. 시장이 또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래소 쪽이 많이 휘청하는 모습인데요. 유럽발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됐습니다. 거래소 시장 지금 2420선 붕괴가 됐고요.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 코스피가 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왜 그런지 이유를 찾기 위해서 검색을 할 정도였는데요. 이탈리아 전국 혼란이 주요하다고 합니다. 어제 이슈 칼럼에서 이야기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이외에 지금 이탈리아, 스페인 전국 혼란 부분 분명히 신경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하루 만에 이탈리아 전국 혼란으로 지수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겠죠. 일단 전일 미국 증시, 유럽 증시 힘들었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일제히 1% 중반이 넘는 지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은 특히나 오르는 종목 업종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이에 비해서 영향을 덜 받는데요. 지수도 보합권 수준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 전일 HLB생명과 급락으로 장 막판 펼쳐진 지수 급락세도 오늘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모습입니다. 제약바이오 회복이 되면서 덩달아 지수도 회복이 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원인은 이렇습니다. 이탈리아 전국 혼란으로 야기된 하락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락이 어느 정도 깊이로 깊어질지 그리고 어느 정도 길이로 진행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선례가 있는 만큼 길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깊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래도 낙관하기는 좀 일러 보입니다. 투자의 방향성 오늘장 내일장에서 하나하나 또 짚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거래소 시황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거래소 낙폭이 큽니다. 1.78%나 빠지고 있고요. 2413포인트까지 지금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2410선도 지금 위태위태해 보이는 상황인데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2446포인트대부터 2404포인트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왔습니다. 2400선도 위태한 정호경이었고요. 한 10포인트 정도 저점 대비해서 올라오긴 했는데 여전히 낙폭은 꽤 큰 상황입니다. 2%가 넘게 벌어졌다가 지금 1.79%대까지 낙폭을 줄인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그리고 개인의 매수 물량이 엄청납니다. 6,981억 원 지수가 폭락하는 폭락장에서 개인은 주워 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지금 매도가 나오는데 특히나 기관은 금융투자 쪽에서 2,928억 원대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일정 라인 넘어서면서 매도가 지금 폭탄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투시는 500억 원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반대로 83억 원 소폭이지만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지금 3,337억 원이나 대량 매도에 오늘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낙폭이 꽤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루 만에 또 5만원 초반대까지 바로 밀려 내려갔고요. SK하이닉스도 600원 하락합니다. 셀트리온 보합이고요. 현대차가 13만 6,500원대까지 밀려 내려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LG화학, KB금융까지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고요. 특히나 금융주의 낙폭이 오늘 큰 상황입니다. 11위부터 15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전력부터 LG생활건강까지 빠지는데 신한지주 역시나 4% 가까운 낙폭이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계속 빠집니다. 22만원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22만원도 이제 위태위태해 보이고 네이버 역시 65만원대까지 밀려 내려갔네요.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869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거래소와는 정말 상반된 흐름 보여주고 있죠. 1포인트만이 지금 하락하면서 지수 거의 뭐 다 회복한 모습인데 일중 흐름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874부터 861까지 빠져내려갔다가 한 8포인트 정도 저점 대비해서 지금 올라오면서 거의 보합권 수준까지 회복한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28억 원 소폭 매수하고요. 기관이 834억 원 매도하고 있는데 역시나 금융투자 쪽의 매도가 많습니다. 투신도 조금씩 매도하고 있고요. 연기금만 118억 원 순매수합니다. 개인은 그리고 977억 원 매수하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지금 2%, 3%대 각각 강세 보이고요. HLB 전일 20%가 넘게 장중에 급락했다가 한 15% 막판에 지금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11% 회복하면서 어제 빠진 부분 거의 다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메디톡스도 회복했고요. 나노스도 2.42%나 올라갑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다 빨간불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로메드, CJENM, 셀트리온제약,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모두 올라가는 가운데 특히나 스튜디오 드래곤은 4.28% 올라갑니다. 엔터주들 오늘도 전체적으로 흐름 좋습니다. 펄어비스만이 빠지고 있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포스코 캠텍 5% 상승하면서 4만원 지지받고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컴투스도 올라가고 제넥시도 3.57% 상승합니다. 카카오멜론이 합병 소식 이후에 빠지는데 카카오멜론뿐만이 아니라 거래소 쪽에 카카오도 오늘 2% 내외의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휴젤 약보합입니다. 이번에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080원대에서 거래가 되면서 3원 80전 상승합니다. 원화 약세 일어나면서 어느새 다시 원달러 환율은 1080원 터치합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특히나 거래소 쪽이 많이 밀리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탈리아 전국 혼란이 아무래도 주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이탈리아 관련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시장이 좀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2011년, 2012년 이제 유럽 재정 위기가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 자체가 좀 위험전 선호 심리를 좀 약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적 좀 유로존에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냈던 이제 스페인도 사실상 지금 라오이 총리 불신임 투표가 지금 제한된 상황이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거 포퓰리즘 정당이죠. 반체제 정당 오송운동 또 극우 정당 동맹이 연정을 이제 구성하려고 했지만 이제 이 사임으로 좌절이 됐고 사실상 이제 다시 이제 9월 총선 이전까지는 물론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정부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사실상의 이후에 이제 재총선 자체가 이제 EU 탈퇴를 묻는 어떤 주민투표 성격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 자체가 좀 시장이 상당히 좀 불필성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존의 지금 경제 지표도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 또 22의 어떤 통화 완화 정책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단이라든가 물가단이 그렇게 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확산되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좀 글로벌 증시가 좀 눌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총선이 언제 진행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또 총선 결과가 지금 반체제 정당 오송운동 또 극우 정당 동맹의 어떤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이전보다는 조금 이탈리아의
물론 유로존 탈때 가능성 자체는 이제 테일 리스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러한 쪽에 대한 우려 자체는 좀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저희가 주시해 봐야 할 변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이제 유로화 약세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신흥국 리스크가 더 부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저희가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제 이탈리아의 이제 유로존 탈퇴 가능성 자체가 이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좀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도 분명히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탈리아의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이탈리아 은행들이 많이 갖고 있긴 합니다만 유로존 은행들이 전반적으로 이 유로존 주요 4개 국가들의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의 체계적 위협을 좀 배제시킬 가능성이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결국엔 유로화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또 상대적으로 달러와의 강세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신흥국 증시는 다소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원화도 지금 약세이긴 합니다만 위안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절하 기조가 이어지면서 좀 계속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고 더 이제 신흥국 쪽에 이제 어려운 그 환율 변동성이 더 커져 있는 국가들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라든가 터키를 제외하고라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러시아 이런 환율 변동성이 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좀 다시금 좀 6월에 어떤 신흥국 위기설이 지금 유로존의 어떤 체계적 위험에 따른 우려가 좀 신흥국 증시의 전반적인 어떤 불안감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장 전략 어떤 식으로 세워야 할지 지금 참 중요한 순간인 것 같은데요. 방향성 한번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국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이제 2,400에서 2,500, 이제 100포인트 전후에 어떤 박스권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좀 많이 코스피가 조정을 받고 있고 사실상 이제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만한 대외 변수가 많지 않은 가운데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도 않았고 여기에 이제 유로존 정치적 불확실성도 높아지다 보니까 좀 시장이 좀 윗뚝으로 갈 힘 자체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실적 퀄리티 측면이 좀 부각이 많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IT 업종에 좀 관심을 갖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야 이제 매크로 환경,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외 변수에서 좀 멀어져 있는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는 엔터미디어에 좀 관심을 갖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완화된다라고 좀 가정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IT라든가 중국 관련 소비들 그리고 또 6월 10일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경력주들의 조금 더 반등폭이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유효한 매크로가 살아있는 쪽으로 지금 투자 방향성을 선회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매크로팀 최형기 팀장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5월이 사실 좋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좋기는커녕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월말로 갈수록 힘든데 이게 아무래도 유럽 쪽에 정치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대표님과도 이야기 나눠봤던 신흥국 리스크가 다시금 올라온 것 같은데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안 좋은 점들이 자꾸 부각이 되고 있고 월말로 갈수록 그 강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갑자기 아시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 모습이 어제 유럽하고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시장 쪽에서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고 글로벌 유동성의 변화 흐름도 감지가 되고 있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머징 마켓의 불안 요인들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오로지 유로존만 탓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사자 이탈리아 증시는 5월에만 13% 내렸기 때문에 작년 7월 수준 거의
한 1, 2주 사이에 한 1년치를 거의 빼버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유로존 증시도 전체적으로 동반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5월에 고점 형성한 다음에 내린 그 지수를 봐도 유로스탁스 기준으로 해도 3%, 블룸버그 유로 500 지수로 놓고 봐도 4% 넘게 5% 가까이 그렇게 내리는 모습이 있고요. 항상 이러면 발생이 되는 공포지수 엽기적으로 올랐습니다. 한 29%가 올랐고 장중에는 40% 넘는 상승률. 그리고 우리 시장의 V코스피도 지금 17%인데 오전에 한 20% 가까이 넘는 모습이죠. 시장의 불안 요인이 극대화되면서 바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요점을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이슈의 성격은 좀 달라도 시장의 영향은 유사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과거에 재정위기 때문에 불거진 크레딧 리스크를 우리가 몇 번을 겪었지만 이런 원인이 아니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글로벌 유동성 흐름을 체크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로화 약세가 달러 강세하고 연결된다. 이거는 뭐 엊그제부터 계속 한 3, 4일 전부터 시작이 됐었던 모습인데, 이런 흐름이 글로벌 유동성 흐름을 건드리기 시작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달러 인덱스 95레벨까지 근접을 하고 있고요. 2017년 10월 고점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던 바로 그 레벨입니다. 여길 넘어서면은 좀 더 탄력이 붙을 수가 있겠죠. 중요한 또 분기점까지 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탈리아 유로존 이탈이 이제 국가 부채와 관련되면서 국채 가격 하락하면서 금융권 부실 우려된다는 점. 이 이슈 우리가 과거에도 경험했지만 전염성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금융주 동반 하락을 만드는 모습. 어젯밤에 보면 뭐 도이치뱅크나 전혀 상관없는 나라,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좀 한 발 떨어진 나라의 금융주나 미국의 금융주마저도 상당히 급하게 내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면서 역설적으로 또 변화를 준 모습이 미국 채권 시장하고 상품 시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미 국채 금리가 급락을 해버리는 모습, 참 특이하게 나타난 것이죠. 미 10년물 국채 금리 놓고 보면은 5월 17일에 3.127% 고점 이후에 어제 2.754%까지 급격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짧은 시간에 아주 강하게 이런 변화를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안정이 되는 타이밍을 좀 우리가 가늠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러한 재료들 이제 글로벌 유동성 흐름의 변화가 이렇게 단순히 어제 수치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자산운용협회 집계가 언론에도 좀 보도가 됐는데, 이 해외 투자가 급감을 했다는 거죠. 미국 투자자들이요. 해서 5월달 집계를 해보니까 국내 투자로 40억 달러가 환류가 돼버렸고, 그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유로존하고 이머징 마켓의 불안 요인입니다. 또 미국 쪽 집계가 아니라 어제 뉴욕 쪽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유로존 관련해서 자금 플로우, 2분기에 유로존 증시 투자 펀드에서 자금 유출된 게 11주 연속해서 175억 달러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쪽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머징 마켓과 유로존에서 빠져나오고 있고, 유로존 쪽은 이미 상당기간 반영이 되고 있다. 피로가 누적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해서 이 정치 이슈 같은 경우는 수치화를 하기가 좀 힘들고 계량하기 어려운 재료죠. 해서 단기적인 혼란이 진행 중인데, 이슈의 특성상 과거 사례상 단기에 또 빠르게 반등이 또 강화되고 이런 이슈가 극대화된 다음에 소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후적으로 확인이 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분석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이슈하고 더불어서 지금 글로벌 유동성 흐름의 변화까지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감안한다면 예전하고 똑같이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면서 접근하기보다는 한 템포 약간 좀 물러서서 쫓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흐름에 대해서 요목조목 짚어주셨는데, 이제 우리 쪽 시장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 5월 달에는 괜찮았던 걸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그리고 5월 시작할 때는 부푼 꿈이 있었는데 5월 참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후반에 더 우리 시장 무너지고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우호적인 환경들이 많이 조성이 안 됐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질적인 면을 봐도 별로고 절대 수치를 놓고 봐도 좀 별로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격변을 보인 그런 5월이다. 그것이
역사적인 흐름인데 시장의 그대로 수치로 또 업종별 흐름에 담고 있다. 그렇게 담은 한 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 쪽에서는 유로존 이슈보다 더 강하게 반영이 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절대 수치로 한번 따져보니까 5월 수익률이 어제까지 코스피 상승률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대 실망스러운 좀 수치가 나타나고 있고 오늘 뭐 거의 그 비슷하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늘 내일 흘러간다면은 5% 하락률까지도 기록을 할 수가 있겠죠. 결국 좀 많이 좀 안 좋았다. 지수가 5% 이상 내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많이 안 좋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내부 흐름은 더더욱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익률 양극화 항상 우리가 실적 시즌을 거치면 그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번에 양극화의 대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 업종 대표주들이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그 포인트입니다. 인터넷이나 금융, 운수장비, 보험업종 이쪽의 대표주들이 지금 몰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한번 구체적으로 업종별 흐름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 지수가 내리는 동안에 비금속 광물이나 종이목재, 건설 이쪽은 대북 재료로 인해서 많이 상승을 했죠. 근데 그동안에 주도 역할을 했었던 전기전자나 의약이나 금융이나 운수창고 이쪽이 많이 좀 뒤로 후퇴하는 모습입니다. 전기전자조차도 마이너스 0.15% 그리고 의약업종 같은 경우가 지수보다 더 내리는 3% 넘게 내리는 모습이었고 금융업종은 어떻게 글로벌 흐름하고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4% 이상 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업종들 특징으로 놓고 봐도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개별 종목들이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서 종목별로 살펴봤을 때도 60일 신고가하고 신저가를 비교하면 바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신고가 종목들이 현대로템이나 현대시멘트, 넷마블, 삼성전기, LI덱스원 같은 경우 그리고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 네이버, 카카오, KB금융,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고려아연 이런 종목들요. 결국 실적 시즌의 영향이 극단적인 양극화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반면에 신고가 종목이나마 그것이 실적을 담보로 해서 좀 질적으로 괜찮다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겠는데 신저가 종목들은 실적이 부담이 되고 신고가 종목들은 재료주로 해서 올랐기 때문에 시장 내부적으로도 피로도가 상당히 좀 심해져 있는 상황에서 악재를 만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또 이러한 내부적인 흐름 말고도 이 수급적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해본다면 많이 좀 부담이 됩니다. 이 외국인 쪽에서 이 수급 쪽을 좀 많이 망그러뜨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어제부터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파생상품 쪽으로만 놓고 봐도 이 만기 이후에 5월 23일까지 놓고 보면은 그 매도 계약 수가 한 13,000계약으로 누적 계약이 좀 축소가 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에 14,000계약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4만 계약이 누적이 매도가 됐었고 지금은 17,000계약까지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만기 이후의 최대치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상 최대치까지도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동시 만기가 거래일수 9일밖에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수급을 보이고 있다는 점 놓고 본다면 만기까지도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누적된 피로도가 좀 크고 또 악재의 성격하고 겹친 수급까지도 좀 압박을 견디다가 크게 무너지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 불안 요인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좀 시장이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먼저 들어갈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과거처럼 유로존 문제가 해소되면 반등이 나오긴 나오겠죠. 하지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좀 질적으로 피곤해지는 상황, 우리가 그것을 인식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러한 피곤이 해소가 되어야지만 본격적인 상승 흐름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시장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5월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전략들 잘 세워서 5월 마무리하고 6월 맞이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전략 어떤 그래도 방향성을 갖는 게 좀 좋을까요? 예, 지금 하방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 기술적 요인입니다. 지금 장기 이평이 수렴을 하면서 하방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안 좋은 흐름이긴 한데
오늘 그 폭이 워낙에 크게 반영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이런 하락이 반복이 된다. 이거보다는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면서 추세가 안정이 되는지 이것을 보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이전까지는 약간 좀 한 템포 물러나 있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금리 압박을 좀 벗어났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금리 압박이 다시 재부각될 가능성도 6월 들어서면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6월 미 국채 발행 일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빡빡한 일정이라는 것이죠. 발행 규모가 총 한 6,680억 달러이기 때문에 전달보다는 좀 소폭 축소되지만 신규 발행 물량이 740억 달러 규모입니다. 해서 지난달보다도 100억 달러가 증가하고 4월의 규모하고 비교하면 2배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심할 상황이 아니고요. FOMC 일정이 이 11일, 13일 이쪽에 몰려 있는데 입찰 역시 마찬가지로 국채 부담이 되는 것이 이 11일부터 13일이 2,080억 달러 규모로 2월 중에 최대 부담이 되는 그 구간입니다. 해서 이 6월 초반에는 좀 부담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금리 압박은 둘째 주부터 다시 재부각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최근 발생된 유로존 문제나 이머징 마켓 시장의 악재들이 만약에 진정이 되더라도 6월 들어서서 이 수급 쪽이나 시장 외적인 요인 또 그리고 해외 요인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완급 조절이 좀 필요한 구간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완급 조절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5월의 마지막 시간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핀 김형진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죠.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 또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잠시 뒤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